와 떨린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자,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뭐라고요?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본격 영상 이거부터 하라고요? 오케이. 저러 왜 이렇게? 아 떨린다 진짜 이거. 여기 보고 하면 돼요? 이게 메인이에요? 자. 국내 최초 본격 메이저리그 영상 콘텐츠 별난 MLB 두 번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현우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김바로 PD님만 이제 미국으로 가서 한지도 꽤 되지 않았나요? 그렇네요. 네. 혼자 가서 뭐 류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하고. The 현진 Liu? He's the lucky guy. Yes, we do. Yeah. Sox in 5. LA 다저스 참 92승 71패를 기록하면서 6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사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즌 초에 굉장히 부진했었고 뭐 6월부터 살아나고 이런 거는 예년 시즌이나 거의 뭐 항상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승은 다저스였어요. 서부지구는. 네. 근데 이제 163번째 경기를 했었죠. 그렇죠. 콜로라도랑. 그래서 간신히 이제 타이브레이커에서 이기면서 가까스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었는데 사실 이 득실차에 비해서는 승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운도 많이 여러 면에서 안 따르기도 했었고 그런 시즌이었지만 어쨌든 월드 시리즈까지는 올라갔네요. 맞아요. 어쨌거나 사실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6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뭐 지난 시즌과 그 전에까지도 월드 시리즈 월드 시리즈에 도전을 했었던 다저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승할 때도 되지 않았나 했습니다만 또 졌어요. 뭐 가장 큰 원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역시 보스턴이 너무 셌다. 사실 예. 야구가 전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스턴은 108승 팀이었잖아요. 맞아요. 타선도 오죽셉니까? 뭐 무키 베츠부터 해서 제이디 마르티네즈. 뭐 심지어 배츠는 뭐 중간쯤 돼서야 잘했잖아요. 네. 뭐 수비로 거의 대부분 기여를 했는데 대신에 이제 피어스가 좀 미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타선이 워낙 강력했고 불펜진이 약점이라고 지적을 받았었지만 또 갑자기 이볼디가 뭐 불펜으로 가더니 잘 던진다던가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스턴이 호재가 많았고 다저스가 좀 악재가 많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시즌 전체로 이제 다저스 얘기를 살펴보면 뭐 팀 득점도 1위, 홈런도 1위, 뭐 WRC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격 지표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내셔널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홈런 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셔널리그에서는 홈런 1위였고 아메리칸 리그를 합쳐도 이제 홈런 2위. 그렇죠. 정말 홈런 군단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선발진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제 류현진을 포함해서 뭐 커쇼, 뷰러, 뭐 스트리플링, 마에다, 뭐 등 우드도 있었고 맞아요. 총 7명이 이제 굉장히 잘 던져주면서 선발진의 뎁스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선발진이 풍부했기 때문에 선발진 평균 자책점도 1위를 차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국 정규 시즌 우승을 6년 연속으로 차지를 했고 2년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 뭐 이게 팩트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류현진 선수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류현진 선수가 올해 정말 잘 던졌는데 이제 5월 초에 당한 부상 때문에 사타구니 부상. 이닝을 많이 소화 못한 게 좀 아쉬웠죠. 하지만 별로 등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판할 때는 또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1점대 평균 자책점, 뭐 규정 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기록했다는 점도 놀랍고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퀄리파잉 오퍼라고 하죠. 정말 엄청난 금액을 1년 연봉으로 받게 됐는데 올 시즌 뭐 이제 다음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류현진 선수한테는 뭐 그걸 위해서 김용일 코치도 이제 다저스 쪽이랑 이제 보라스가 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전담 트레이너로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즌 내내 함께하면서
좀 몸 상태도 잘 관리를 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또 기대가 되고 이제 내년 이후에는 퀄리파잉 오퍼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FA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퀄리파잉 오퍼는 이제 선수가 경력 동안 한 번밖에 받을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내년 시즌에 잘하고 이제 FA가 되면은 퀄리파잉 오퍼를 통한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그렇죠. 거죠.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는 드래프트 보상 픽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게 되니까 류현진 선수가 더 대형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 연속 지구 우승 그리고 이제 1988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31년 만이죠 이제 네. 31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에 재도전하는 다저스인데 네. 이번 시즌을 한번 또 앞두고 다저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로버츠 감독과 재계약을 했어요. 네, 로버츠 감독이랑 원래는 이제 옵션을 실행시켜 놓고 다저스 팬들이 이제 로버츠를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그쵸. 좀 간 좀 보다가 원래 4년 계약 얘기가 나왔었고 좀 뜸을 들이다가 한 2달 있다가 4년 계약을 맺었죠. 네, 이건 아마도 팬들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는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로버츠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로버츠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어쨌든 다저스 프런트 입장에서는 로버츠한테 만족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년 계약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 로버츠 감독의 앞글자를 바꿔서 네. 부르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돌버츠. 하지만 네. 지금 부임 기간 내내 지구 우승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월드 시리즈 2년 연속 좌절되는데 로버츠 감독의 지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과의 이제 네 번째 시즌이죠. 네 네. 번째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이적 시장에 대한 그런 뭐 움직임이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스토브 리그인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큼지막한 트레이드가 한 차례 다저스발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 뭐 신시내티 레즈와의 트레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캠프 보냈고 뭐 우드 보냈고 그쵸. 푸이그도 보내고 이제 류현진 선수랑 상당히 오랜 기간 맞죠, 뛰었던 맞죠, 선수들이 단숨에 이제 넘어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신시내티 레즈에서는 지난해 1승 14패 평균자책점 6점대를 거둔 말 그대로 네. 왕년의 에이스. 왕년의 에이스 호머 베일리 생긴 건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쵸. 크리스찬 베일 닮았는데 그 선수랑 이제 유망주 2명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실 이 트레이드를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셀러리 캡을 비우기 위한 건데.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실력만 놓고 보면은 다저스에서 보낸 선수들은 어쨌든 지난 시즌 다저스에서 주전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고 네. 뭐 WAR이라고 하죠. 이제 기대 승수로 봤을 때는 한 5승 정도 팀에 도움이 될 선수들이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받은 선수는 사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예. 뭐 유망주는 베일리도 그렇고. 키워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 트레이드를 한 이유는 이제 다저스가 사치세 기준선 밑으로 이제 연봉 총액을 떨어뜨리려고 그렇죠. 네,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트레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저스 전력상으로 손해로 보이지만 연봉 떨군 걸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워진 셀러리 캡을 누구로 메우느냐인데 지금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하퍼랑 마차도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단 마차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코리 시거가 올 시즌에 못 나왔지만 이제 내년 시즌에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도 차 있고 터너도 그러니까 있고. 저스틴 터너가 3루에 있으니까 뭐 마차도는 사실 거의 이제 다저스한테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쵸. 되기 때문에 브라이스 하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다저스에서는 하퍼에 좀 관심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구단보다는 오히려 이제 언론 쪽에서 좀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언론 그러게요. 쪽에서.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빅마켓 구단들이 이제 돈을 좀 써줘야지 이제 언론도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바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하퍼를 영입하면은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고 물론이죠.
지금 월드 시리즈 31년 동안 우승을 못했는데 우승을 위해서 사치세를 좀 내더라도 하퍼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퍼보다는 이제 사치세 밑으로 연봉을 유지할 확률이 사실은 훨씬 높은 게 맞고 프리드먼 사장이기도 하고. 네, 프리드먼 사장 얘기도 있지만 이 다저스가 투자자들한테 이제 대상으로 뿌린 이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사치세 밑으로 이제 연봉 총액을 낮추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이득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2012년에 이 다저스를 인수할 당시에 진 빚도 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계속 적자였거든요. 제일 적게 적자를 본 해가 4,700만 달러 정도 적자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500억 이상으로.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뭐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모 기업이 자꾸 막 이상한 데 돈 쓰고 그러면 이제 투자들이 그치, 굉장히 싫어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 포수라던가 다른 보강할 포지션들이 좀 제법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쪽에 돈을 쓸 확률이 사실은 더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지금 그랜달도 FA 시장으로 나갔습니다만 포수도 그렇게 되면은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오스틴 반스밖에 없는 거고요. 반스를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는 뭐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주전을 할 실력은 아니죠. 그렇죠. 그랜달- 약해 보이긴 네. 해요. 그랜달이 뭐 월드 시리즈 부진으로 욕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포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탈을 반드시 뭘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고 리얼무토 영입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고 사실 영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 밖에도 이제 코리 클로버 영입을 하면 다저스 이제 선발진이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클로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를 통해서 시즌 2 출발을 하긴 합니다만 이적 시장이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다저스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어쨌든 반드시 보강이 있을 것이다. 또 사실은 보강이 없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확률이 제일 높은 팀은 다저스인 것도 맞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 전 시즌도 그렇고 젠슨을 계속해서 이제 9회 이전에 올리면서 상당히 또 과부하가 걸렸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조켈리를 데려왔고 이 조켈리를 3년 2,400만 달러에 영입을 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켈리가 예전에 선발을 할 때 그 조켈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 시즌 성적은 4점대였지만 이 성적에 비해서 9위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나이는 많긴 하지만 뭐 패스볼도 100마일이 넘고 그렇죠. 슬라이더도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저스가 아마 이 선수에게 굉장히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선수가 8회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2018 시즌의 다저스는 정말 예상치 못한 두 명의 에이스의 부진을 겪었잖아요. 네. 2019년에 나아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바로 컷쇼 그리고 켈리 젠슨.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컷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증가가 없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허리 부상이 사실 고질화됐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뭐 다저스 입장에서는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장담은 못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몸 상태에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도 구속 회복에 대해 조금 자신감을 보이긴 했잖아요. 네네. 뭐 본인은 항상 자신감 없는 선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뭐 젠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심장 박동 이상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는 과연 좀 그런 몸 상태에 무리가 없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수술을 받고 그래도 한 3, 4년은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이 잘 된다면 내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뭐 커쇼 그리고 젠슨 선수가 반등한다면 그리고 지난 시즌 정말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줬던 워커 뮬러가 그 기대를 올해에도 보여준다면 지금 뭐 MLB.com에서 가장 기대되는 젊은 투수로 워커 뷰러를 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 시즌 활약은 정말 대단했고 이걸 또 풀시즌 동안 이어갈 수 있는지는 올 시즌에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제대로 된 이제 어떻게 보면 FA 재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류현진 선수를 저희가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규정 이닝을 채운 거는 첫 해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계약 첫 해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뭐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올 시즌에 이제 적어도 규정 이닝을 넘겨준다면 많은 계약금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LA 다저스는 올해도 상당히 그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을 온존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빅네임 영입이 있다면 또다시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하다. 뭐 그럼요.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 무엇보다 류현진 선수도 정말 규정 이닝 그리고 뭐 본인도 가장 아프지 않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아프지 않고 던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부상 없는 시즌을 한번 보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전란 MLB 시즌 2 이렇게 서부지구 리뷰와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시즌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